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트랙스랑 티볼리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리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좀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연비 같은 경우는 대박이네 연비 진짜.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단점은 무조건 순정 와이퍼를 써야 됩니다. 예? 나사선 같은 거 돌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돌려야 되는 거. 싼티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고 센터에 입고가 됐는데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2013년에 국내에 출시했던 르노 삼성 자동차의 전륜구동 소형 SUV인 바로 QM3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QM3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르노 삼성 QM3 차주분을 만나러 충청남도 서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QM3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식 QM3 1.5 디젤 모델이며 트림은 SE 깡통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깡통 모델이긴 한데 커스텀 가죽 시트랑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르노 로장주 마크로 커스텀을 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2년 5월쯤에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은 500만 원 정도고요. 여러 가지 포함하면은 600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25만 9,100km고요. 처음 구입했을 때가 21만 1,000km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이게 제 첫 차긴 한데 아버지가 원래 타고 계시던 올뉴말리부를 제가 필요할 때마다 타고 있었거든요. 중간정은 타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네. 르노 삼성 QM3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는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아버지 차로 운행했긴 했지만 원래 제가 스즈키 오토바이를 따로 타고 있었어요. 옷차림부터가 약간 바이크 냄새가 나긴 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어느 날 차를 좀 사주고 싶은데 500만 원 안쪽에 좀 저렴한 중고차를 올 수 있겠냐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딱 500만 원짜리 QM3가 있었는데 QM3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연비 쪽이 너무 끌리더라고요, 제가. 이 차량 거의 연비에 몰빵했다. 장점의 한 97.8%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지비도 별로 안 들 것 같고 해서 QM3를 바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다양한데 SE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500만 원이라는 이제 한정된 돈 안에서 최저가로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SE를 고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SE면은 고르지는 않겠는데 전 차주분께서 시트를 가죽 시트로 커스텀을 해주셔가지고 이 화이트 시트는 원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직물이거나 열선까지 없었으면은 아마 그냥 패스했을 것 같아요. QM3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쉐보레 트랙스랑 쌍용의 티볼리를 고민했었습니다. 두 녀석 포기하신 이유 뭔가요? 티볼리랑 트랙스를 보면은 얘보다 한 100에서 200 정도 더 비싸가지고 가성비 위주로 보다가 이 차를 고르게 됐습니다. 르노 삼성 QM3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리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저 죄송한데 좀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르노 삼성 수리비 비싼 건 지나가는 4살 애기도 알아요. QM3가 르노의 유럽 현지 공장에서 생산분을 직접 들여오기 때문에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 QM3 가격표를 보시게 되면은 르노 유럽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심지어 명시도 돼 있어요. 근데 싸다고요? 공식 센터에 가면은 많이 비싸긴 한데요. 제가 부품을 알아보고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공인나라 같은 데에서 이제 교환을 하면은 르노 정식 센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알리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네이버 쇼핑몰 같은데 그냥 보고 국내 쇼핑몰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연비입니다. 이 차 연비 같은 경우는 서산 기준으로 이제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은 17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를 키고 다니게 되면은 최대로 찍어본 게 28 정도 됩니다. 와, 연비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이 차가 스펙이 막
밟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아니라서요. 얌전하게 몰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차주님께서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가 모드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일반 모드랑 에코 모드가 있는데 기름도 좀 아낄 겸 해가지고 항상 에코로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시내 7, 고속도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트립 컴퓨터를 보면은 19.4 정도 찍힙니다. 제가 주유하는 습관은 게이지가 거의 빨간 선에 닿을 때 이제 주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바닥에 오셨을 때. 네, 맞아요. 서산이 오늘 기준으로 최저가가 1,445원이거든요. 가득 채웠는데 오늘 영수증에 찍힌 가격이 58,000원 나왔습니다. 약 1,450원 조금 안 되는 디젤 기준 약 6만 원 정도면 가득 주유가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100% 가득 주유를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트립상 몇 킬로 정도 뜨나요? 한 1,000km 좀 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6만 원 넣고 1,000km 주행이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 공인연비가 18.5km 정도에다가 공차 중량이 약 1.3톤이거든요. 공차 중량도 적고 컴팩트한 차체 크기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의 그 조화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연비만큼은 정말 이 차량 구매하시는데 굉장한 메리트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실내 디자인인데 이 차 디자인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동급 차들에 비해서는 좀 곡선이 많이 들어간 차예요. 지금 봐서도 꽤나 이쁜 차라서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보시게 되면 좌우의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하나로 이어진 그릴의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하단부의 와이드한 디자인의 범퍼가 이 전면부의 세련된 QM3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소형 SUV만의 컴팩트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7인치의 휠입니다. 기본 SE 트림 가게 되면 기본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고 LE 트림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17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좌우에 있는 귀여운 디자인의 둥글둥글한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하단부에 조금 와이드한 디자인의 범퍼가 후면부에 둥글둥글하고 좀 귀여운 QM3만의 정돈됨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 차량 후륜 서스펜션 뭔지 아세요? 토션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승차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싼 차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뭐 아반떼나 눈 감고 타면은 솔직히 이게 뭐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단점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가성비인데 신차로 사면은 추천을 안 한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고로 사게 됐을 때 중고가 방어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중고를 하셨을 땐 되게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의 특유의 높은 감가와 더불어서 이 차량이 좀 귀엽고 컴팩트한 디자인 그리고 운전하기 용이한 차체 크기와 더불어서 미친 듯한 연비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셨을 때 굉장한 가성비일 것 같아요. 르노 삼성 QM3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1.5 DJ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음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차체 한계도 있다 보니까 방음 설비가 되게 안 돼 있어가지고요. 외부 소음이 좀 잘 들리는 편입니다. 100km 정도 넘어가면 대박 힘드나요? 네, 풍저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악 반, 외부 소리 반 이렇게 들립니다.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고 풍절음 반 음악 반.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QM3만의 이제 독자 규격 부품들이 있는데요. 보통 와이퍼 같은 경우는 카센터나 아니면 마트 가면은 뭐 불수원이나 뭐 보쉬 이런 제품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이제 순정 와이퍼를 써야 됩니다. 예? 아니 와이퍼 그냥 동네 지나가는 마트에서 사서 갈아 껴도 되잖아요. 차가 와이퍼 이제 끼우는 방식이 얘만의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있어가지고 정품으로 따로 사서 교환해야 됩니다. 무슨 뭐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C4 규격이라고 디젤 엔진 전용 규격이 있어요. C4 규격이랑 이제 르노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RN0720이라는 이제 규격을 따로 써야 되는데 이 엔진 오일 규격이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규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엔진 오일을 정식 센터가 아니라면은 인터넷에서 따로 사야 되는데 그 규격에 맞는 엔진 오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 좀 더 비싸요. 찾아보면은 그래도 최저가로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킥스나 지크 이런 애들이 이 규격에 맞는 차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비쌉니다. 걔네들보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실내 디자인이 너무 저렴한 싼티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요. 물론 이제 깡통 트림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싹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새 핫한 벤틀리 유튜브 아시죠? QM3.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형 SUV만의 그냥 담백한 실내 디자인이 좀 눈에 띄는데요. 실내 계기판도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한국으로 정식 수입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계기판에 이제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고등이 뜨거나 이상 신호를 보낼 때 죄다 영어로 뜨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번역해 가거나 아니면은 매뉴얼을 하나씩 찾아봐서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해야 됩니다. 유럽 프랑스 감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수를 해라. 봉주? 가운데 있는 이 3스포크의 아주 묵직한 단순한 핸들 또한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고, 이 내비게이션이 차주님 이 차량이 2015년형이잖아요 2016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존 스마트 커넥트 내비게이션에서 일명 T2C 테이블 투카라는 차량용 태블릿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 차량 중고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2015년식과 2016년식에 이 T2C가 적용이 됐냐 안 됐냐,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태블릿 달린 거를 좀 안 좋아하는 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 충돌도 많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고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구입을 하신다면은 굳이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거를 구입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주님 이 차량 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캐스퍼가 100마력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90마력이라서 언덕이나 그런 곳에 오를 때 좀 많이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점은 개트락 DCT 미션인데 이게 6단 변속기거든요. 근데 이게 적절할 때 변속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속을 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갑자기 레드존까지 치고 올라간다던가 그냥 밟으면은 RPM만 올리면 되는데 RPM을 한 단 낮춰서 9RPM을 쏜 다음에 변속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트락 미션이긴 한데 좋은 미션이 아니고 좀 저가형 미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구성 중심의 세팅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소카도 많이 탔었는데 셀토스랑 티볼리, 트렉스 위주로 많이 탔어요. 근데 이제 그 차들이랑 비교하면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트렁크도 좁죠? 예, 트렁크도 솔직히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QM3로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시도를 해보셨어요? 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친구 차에서 잤습니다. 결론은 꿈 깨라! 네. 또 단점이 르노 차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프랑스 차다 보니까 컵홀더에 많이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컵홀더 위치도 되게 불편하고, 지금 이 팔걸이가 원래 이제 유럽 현지에서는 없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 공장에서 따로 떼운 다음에 따로 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인의 감성에 맞게 이건 넣어줘야 된다. 네. 해가지고 넣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팔걸이 위치 아래에 컵홀더가 있다 보니까 손에도 안 잡히고, 그리고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요.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도 음료수를 하나 시키게 되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SB 같은 캔 겨우 들어갈까 말까? 네, 그래서 저는 동전 넣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거 좀 등받이 각도 좀 조절하고 싶은데 각도 조절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이 나사선 같은 거 돌려야 되는데 손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욕 한 번 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막 돌려야 되는 거. 네, 맞아요. 수동 다이얼식인 것도 모자라서 이쪽 손을 넣는데 이거 손 각도도 불편한데 운전하면서 각도 조절 아예 꿈도 못 꿔요 이거.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출연해주셨던 르노 클리오, 르노 조회 차주님들 차랑 똑같아요 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제가 오래 타서 터득한 게 있는데, 의자들 뒤로 바짝 당겨놓고 돌리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시트를 끝까지 뒤로 당기면 다이얼이 외부로 나와서 그때 조절하기 좀 편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이 차량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후륜 브레이크가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아쉬운 점들은 없나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부산으로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브레이크가 고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센터에 입고가 됐는데 수리를 하니까 한 55만 원 정도. 한쪽만 교체인가요? 한쪽만 교체하는데 55만 원. 그럼 양쪽 교체하면 11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후륜 드럼 브레이크 고착됐는데 그 증상이 뭔가요? 조수석 뒤쪽 바퀴가 아예 고착이 돼가지고 아예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뒷바퀴가 이제 아예 멈춰서 그냥 브레이크 잡힌 것처럼 아예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악셀을 밟으면 가긴 가는데 뒷바퀴가 멈춰서 막 덜덜덜 끌려가는 거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심지어 옵션으로도 드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변경도 못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많이 아쉬운 차이긴 합니다. 르노 삼성 QM3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1년 자동차세는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150 나왔었거든요. 차주님께서 지금 26세이신데 만 30세가 아직 멀었는데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저희 어머니를 명의로 해놓고 제가 그 아래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단독으로 들었을 때 보험료 계산해보셨나요? 3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값이 500만 원인데 본인 명의로 자차까지 보험 들면 보험료 330만 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는 시내 7, 고속도로 3회 비율로 이제 다니게 되면은 복합 연비는 19.4가 찍히거든요. 제가 주유를 할 때 완전히 이제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가득 충전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서산 지금 최저가가 오늘 기준으로 1,445원인데 가득 채웠을 때 5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득 주유하게 돼서 총 주행하는 거리는 컴퓨터 트립상 1000km, 1040km 그 정도 찍힙니다. 제가 한 달에 약 1000km 정도 주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료비는 6,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공식 센터를 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엔진오일이랑 여러 가지 필터를 구매해서 공인나라에서 교체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공식 센터를 가면은 한 13만 원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타이어를 교체했거든요. 제 앞쪽 두 짝을 교체했는데 2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QM3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첫 차로서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적당한 가격에 싼 걸 알아보신다면은 이것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